회사, 가정 등 생활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는 50대. 어떤 마음가짐으로 50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해줍니다. 어깨에 힘 빼고 경쟁 심리와 인정 욕구 등에서 벗어나 보다 자기 현실에 맞는 취미, 대인관계, 애정, 일 등을 찾아 삶의 활력을 유지하기를 권합니다. 50세라는 인생의 전환기를 맞아 갑자기 10대 때 이렇게 해둘 걸 그랬어라는 쓸데없는 망상에 사로잡히는 마음을 이해한다. 나 자신도 자주 과거의 실패를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때 이렇게 했었더라면 더 잘 되지 않았을까 하고 되뇌기 때문이다. 50세 이후는 남을 부러워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볼 수 있다. 30대나 40대 때는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또래가 얼마나 출세했는지 신경 쓰이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내 경험으로 미뤄보건대 50살쯤 먹고 나면 대학 시절의 동기들과 모여도 누가 출세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좀처럼 나누지 않는다. 50세는 이미 성공이나 실패가 어느 정도 결정되어 버린 시기다. 물론 돈이 너무 없으면 곤란하지만 영원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돈에 그다지 집착할 것도 없다. 많은 돈을 벌겠다고 아등바등하기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벌면 그만이라고 마음먹는 편이 의욕도 생긴다. 자기가 하는 일이 그 자체로 즐거우면 돈이 많은 사람도 별로 부럽지 않다. 젊었을 때는 경쟁심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0에서 30대 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더 분발하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같은 나이 또래 사람이 출세하는 모습을 보면 덩달아 의욕이 솟기도 한다. 누가 집을 지었다고 하면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50살이 되면 누가 부장이 되든 집을 짓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 또래 모임에서도 자기 건강이나 부모님의 간병이 더 많이 화제에 오른다. 60대가 된 후에나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50세가 넘으면 동년배와의 경쟁은 이제 끝났다고 절실히 느끼게 된다. 가슴속 응어리를 어떻게 풀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남아있을 때는 약간씩 불평을 토로해보자. 배탈이 심하게 나도 언젠가는 장이 서서히 회복되는 것처럼 마음의 아픔도 시간이 흐르면 천천히 치유된다. 하루아침에 모든 감정을 털어낼 수는 없다. 이런 일이 있었으니 회복하는데 적어도 1에서 2주는 걸리겠지라고 체념하고 중간중간 푸념을 조금씩 늘어놓다 보면 어느덧 상처가 낫는다. 이 일은 전치 한 달감이야라고 선언하는 것도 자신의 상황을 객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무한테도 푸념하지 않는 삶은 물론 훌륭하다. 하지만 나는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라면 가끔 불평을 털어놓는 편이 혼자서 속으로 사귀기만 하는 것보다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다. 가족끼리는 법도 뛰어넘는다고 하면 지나치지만 가족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형성된 관계이기에 의지할 수 있다. 가족은 표면적으로만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라 진실을 서로 토로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불평도 주저없이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밖에 나가 의연하게 생활할 수 있다. 마음의 해독, 즉 감정의 노폐물이나 독소를 다 배출해내자. 물론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한다. 불평을 계속 늘어놓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버릇으로 굳어지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감정에 직면했을 때는 앞에서 말한 이게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일인가를 먼저 확인해 본다.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일이라면 시간의 치유력을 최대한 살린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나이가 50에 이르면 체력뿐 아니라 의욕도 떨어져서 정신적으로도 하향 곡선을 그릴 수 있다. 그럴 때 영혼을 흥분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음악이든 그림이든 훌륭한 표현 예술을 접하다 보면 자신도 뭔가 표현하고 싶어진다. 즉 표현 욕구의 스위치가 켜진다. 50세부터 시작하는 것은 너무 늦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신문화에 관련한 표현은 나이와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표현하는 것이다. 가령 꽃꽂이를 배우는 사람은 자신이 만든 작품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기쁘다. 다도를 배우는 사람은 다소곳이 앉아 차를 만드는 동작 자체가 표현의 일종이다. 그 중에서도 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춤이란 인간의 표현 욕구의 가장 원시적인 발로이며 특히 몸속의 에너지를 깨워주기 때문이다. 50세가 지나 인기가 없어졌다고 해서 연애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고갈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애정을 쏟아부을 대상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간단한 방법은 현실 세계에서가 아니라 상상의 세계에서 관심을 둘 대상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팬이 되는 방법이 있다. 누군가의 팬이 되는 것으로 연애 에너지가 눈을 뜬다. 50세가 넘어서 이성에게 인기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자각했다고. 이성에게 끌리는 에너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는 어렵다. 차라리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현명하다. 그런 점에서 좋아하는 연예인을 쫓아다니는 방식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50세가 되면 죽음이라는 것이 한층 가깝게 느껴진다. 대부분의 사람이 소중한 사람과 사별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도 이를 애별이고, 즉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이라고 해서 인간의 8가지 고통 가운데 하나로 꼽는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마음의 고통은 헤아릴 길이 없다. 언제까지나 그 고통이 지워지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서 자기 존재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몹시 두려워한다. 그것은 자신이라는 존재가 잊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누군가의 추억 속에 언제까지나 남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기 흔적을 어떻게 해서든지 남기고 싶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사진을 많이 찍어두거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고, 산에 올라갔을 때 정상에 자기 이름을 새긴 돌을 남겨두고 올 수도 있다. 이런 행위는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라고 해도 좋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을 때 죽음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집착을 버리는 것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기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홀연히 사라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편이 마음이 편해요라고 말해봤자 속이의 경읽기다. 그러니까 흔적을 남기는 것으로 죽음의 공포가 가벼워진다면 더 철저하게 남기자. 사후의 세계에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직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고르고 다른 것은 버려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종의 깨달음의 경지에 가까워진 것이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정리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